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저희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과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투자,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실시간 브리핑,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9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일 전까지 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정도를 우리는 수익 실현 의견 드려오면서 9월달 같은 경우는 14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필옵틱스와 YC캠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공정부터 후공정, 패키지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낸드까지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조정이 다시 들어오고 나면 그런 것들 다시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익 실현한 게 뭐였어요? SC 수익 내고, 테크잉 수익 내고, 그리고 필옵틱스, YC캠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것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왔어요. 이게 9월 달에 우리가 실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순환을 시켜놓은 것이 상당히 잘했구나. 또 그리고 9월 초에 또 우리가 수익 실현한 거 가지고 중간에 다른 종목을 들어가 또 수익화 시켜주고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을 해놓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앞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할 종목을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패턴을 또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만큼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 편안한 투자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소소하게 갈 거다. 조금 지수가 눌리는 건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을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현물 매도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물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선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을지 나쁠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9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마지막 주 우리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 그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 소강 상태가 진행될 거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9월달 전략은 재고가 좀 남아있는 것들 한 개 정도는 우리가 꼭 정리하자. 그래서 여태까지 수익 낸 거는 월간에 우리가 밸런스 시트에서 수익을 갖다 만들어냈으니까 기본적인 여러분들 월간 생활비 다 충족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재고 정리 하나 정도는 해주자.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익을 갖다 적정하게 만들어냈으면 항상 쓸데없고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종목들은 꼭 정리하고 가는 내용들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또 새롭게 또 공략할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있을 만한 종목들, 또 조정이 깊게 들어온 것들, 또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증권가에서는 금반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그게 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 그죠? 반도체, 지주사, 이쪽 관련된 것들. 금융하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법 개정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들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으면 하반기 때 다시 또 잘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4분기 맞이하는 또 투자 전략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서설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을 그렇게 꾸준하게 이야기 드려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된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방 회사를 주로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동차 전방 거래해봤자 현대차나 우리가 기아를 거래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거래할 때가 딱 1년에 한 번 있어요. 언제쯤이요? 내년도 2월 달쯤입니다. 구정 때. 그때 정도에 한 번 공략을 하고요. 그쯤이 저점이에요. 항상 자동차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좀
비수기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정책적 상황 정도로 보면 관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기본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폭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구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자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부터 이야기 드려보면 뭐 램프 만드는 거죠. 자동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북미에 관련된 자동차 기업들하고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램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이즈도 커지고요. LED 램프 그죠?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가 자꾸 관세 때리고 그러면 뭐 물가만 올라가는 것들이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매출도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제조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 매출 단가 올려줘야 되는 것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SL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 드린 거고 우리가 한두 번 이 종목 이야기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 지난번 우리가 여기서도 바로 며칠 전에 또 수익을 냈습니다. 바로 3일 만에 우리가 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또 만들어냈는데 지금 더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략한 자리 기억나십니까? 예, 33,00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33,000원 아래쪽에서 공략 포인트 잡고, 33,000원 아래쪽에서는 뭐합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평단 조절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블레, 그러니까 SL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공략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 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큰 노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점들을 저를 또 대처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게 상당히 큰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만 수익 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에도 또 수익을 냈고 실제로는 우리가 꽤 많은 거래를 합니다. 1년에 우리는 여러 번 거래를 하죠. 바로 그것들이 포인트를 체크해주는 케어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봄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우리가 너무 수익을 조금 내서 미안했던 그런 느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L 거래에서 손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니까 올해 이제 네 번째 트라이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BR주예요. 그래서 PBR이 0.6, 뭐 0.7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잡아줘도 되는 그런 것들이다. 크게 걱정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동차 딱 타면 이렇게 문을 열고 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센터 콘솔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딱 차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집어넣지 않은 핸드폰도 놓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안에 들어가는 이제 트림 있잖아요. 이게 문 열고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서현이와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주력으로다가 현대차와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북미 공장, 또 인도 공장, 신공장 증설도 진행을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대부분 이제 시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자동차 관세가 25% 우리가 15%딱 내려가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 10% 내려가면 그 10%만큼 주가는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뭐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낮은 구간에만 잘 공략해두면 꼭 먹거리가 생길 것이다. 정부도 자동차 관련된 관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자동차 한 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공급망을 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산업 비중이 큰 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죽기 살기로 어떻습니까?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에서 자동차 판매 1위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충분히 그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할 만을 했어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공략 포인트만 잡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해왔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SL하고 좀 다르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는 뭐 한다? 매수를 해준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11,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크게 쫄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더 눌려 들어오면 이제는 잡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11,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12,000원대만 가도 여러분 충분히 재미가 있습니까? 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몰캡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비중 조절할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하자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저는요, 9월 말쯤 되면 11,000원 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서 모니터 하는 거죠. 제가 모니터를 갖다 이번에 한참마다 빡친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르미르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세트레 가입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냥 갑자기 또 방산 또 터지면서 쭉 치고 올라가서 모니터링 하다가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없다는 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고요. 물론 놓친 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추격을 하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것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또 새롭게 찾으면 되니까. 새로운 공략 포인트는 항상 존재한다.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해 놓은 걸 가지고 공략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의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습관이죠. 달리는 종목만 올라타시는 분들은 달리는 것만 올라타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늘상 관성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콱 눌려버리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선수는 아니니까 선수끼리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관찰을 하면서 또 하던 종목을 이야기 드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우리 자동차 관련된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은 여러분들 자동차 시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게 다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사 같은 경우도 복리공장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관세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것들은 같이 올라가는 이거 하죠. 글쎄요, 전 서현이와나 현대공업이 많이 하락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 내려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꾸준히 배당 정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현대차와 거래를 오래 했던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건 40년은 넘어요. 자, 121 이평선 하방에서 평단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슈가 없을 때 우리가 올해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5,500원과, 이상, 원래 이 주식은요, 5,500원짜리예요. 그래서, 낮은 점이.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00원과 6,000원 사이니까, 여러분 딱 중간에 5,750원,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서 공략 포인트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제가 볼 땐 앞으로 열흘 정도 뒤에, 9월 말 추석 바로 직전에 저는 공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나 정치에서 일을 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주가라는 것들이 하락을 하고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공방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포인트로 기술적 분석에서 저런 자리를 갖다 파악해 놓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달 자리도 여기 있었고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저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주고 기다려주면 된다. 또, 그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런 아주 또 멋있는 또 주가 상승폭도 나타나잖아요. 이게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스몰캡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땐 어제 어떤 스몰캡도 상한가 치고 막 이러는 것들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가 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은 절대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북미에서 시장이 좀 안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보지 말자. 지금은 정책적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상승폭을 기다리면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뭐 이런 공급망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D 같은 경우도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에 돈을 넣는 것이 투자자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금반지라고 하는 증권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은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앞편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걸 이야기 드렸지만 당장 우리가 또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지주사 관련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지주사가 대부분 금융 지주사들은 지주사니까 그래서 관련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지수가 계속성 상승하면 증권주들도 상당히 또 괜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지주사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코오롱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화, 또 LG, 삼성물산, SK 뭐 이런 회사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도 LS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우리가 한 개 정도는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코오롱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려보면 그때 우리가 상법 개정에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요만큼 올랐잖아.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도 상당히 크게 움직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확인을 했고요.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는 4만 원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모니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도 상당히 좀 주가 움직임 폭이 그런데요. 주가 움직임 폭은 코롱보단 좀 어떻게 다이나믹하진 못하죠. 워낙 또 LG 계열 뭐 이런 쪽 종목, 주식 종목들이 그닥 그렇게 아주 뭐 주가가 움직일 땐 좀 잘 가긴 하지만 이게 움직이는 폭이나 이런 다이나믹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뭐 주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롯데지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주가에 대한 탄력성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간다고 하면 수익성이 어떻겠어요? 그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교를 다 해본 거죠. 하나도 해보고 SK도 해보고 해봤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가 주가 탄력성을 받으면 좀 더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용이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메리츠 금융주도 여기서 모니터링 하다가 싹 놓쳐버려가지고 제가 이때도 좀 빡침이 좀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12만원, 여기 61이평하고 121이평 사이 들어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수 잡아가면서 가는 쪽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이기도 하지만 또 배당에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저는 그 추석 전에 이 종목을 갖다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널뛰기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는 우리가 확인한 게 하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합니까? 전에 움직였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 자리를 훼손하진 않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팁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바로 윗단인 자리가 첫 양봉 터진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서 바로 윗단인 여기 120일 라인이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낮은 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빠질 땐 또 시원하게 또 빠져주는 그런 매력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증권 쪽에서 거의 뭐 한 10거래 이상 계속 매수를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증권 쪽에서 아주 매수량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10거 직전 10거래일 동안. 물론 여기서도 매수를 좀 많이 했죠. 평단을 계산해 보니까 한 12만 원, 요 정도는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기본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래서 12만 원 언더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략 포인트로 자꾸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저런 것들을 거래하기 싫다라고 한다고 하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2만 원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당이 아마 6%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도 하고 증권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향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17,000원대 여기죠. 여기 구간에 한번 NH투자증권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물론 포트폴리오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 포트폴리오가 꽉 차가지고 뭐 다른 거 다 줄겠으니까 상관은 없죠. 우리가 이 구간에 뭐 수익 안 낸 게 없잖아요. 외국은 한 달에 22개, 23개까지 우리가 수익을 내고 갔었으니까 그렇게 불만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금융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에셋 같은 경우 지난번에 거래를 했잖아요. 사실 조금 주가가 지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보수적이긴 하고 시장에서 인기는 많이 없어요. NH투자증권이.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만큼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된다. 2만 원짜리면 2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해주면 괜찮다는 의견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편입한다. 또 보통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브리핑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매수 포인트까지 다 체크를 받고 싶은 분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 왜 스쿨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냐?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개인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포인트 잘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또 일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250명 회원분이 넘어가면 아트프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 제가 한 3일 정도 뒤에 오픈할 텐데 지나고 난 거 보시지 마시고요. 이 기본적인 회원 가입하셔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 가셨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 내일 좀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쫄지 않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